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23번째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880쪽부터 919쪽까지입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도표에서 이제 우리는 거의 막바지 근대 혹은 현대 계몽주의 패러다임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6. 국가와 사회의 혁명, 대혁명, 주권자인 국민. 프랑스 혁명의 전제 조건은 1770년대 경제적, 사회적 위기, 물가 등귀, 기근으로 인한 폭동, 대량 실업과 가난이었다. 촉매 역할을 한 것은 국가 재정의 파탄이었다. 1789년 5월 1일 베르사유 궁에서 개최된 3부 회의에서 급진적 민주적 형태로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대다수 하급 성직자들은 처음부터 혁명의 결정적 돌출에 참여했다. 3부 회의가 개막된 후 구성된 국민의회는 자신을 국민의 뜻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선언했고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국민주권의 즉각적 실현을 천명했다. 혁명은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 정신적 형제라는 강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종된 대중의 폭력적 행동, 민중봉기와 바스티유 돌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바스티유 감옥을 방화하고 불 지르고 죄수들을 풀어준 그런 사건이죠. 바스티유 이른바 감옥 파괴 사건입니다. 왼쪽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절대 왕정 압제의 상징은 함락되었고 대중의 집단적 공황 속에서 일으킨 무장봉기는 장원 영주들의 궁성으로 돌격하여 문서고와 조세 목록을 파괴했다. 국민의회는 모든 봉건법과 신분, 도시, 지방의 특권 폐기를 결의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마침내 구체제의 붕괴가 봉인되었다. 인권, 근대민주주의 헌장, 바이오롯의 사회질서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 길은 1789년 8월 26일에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 의해 다져졌다. 근대민주주의 헌장은 인간의 동등한 권리, 결사의 자유, 국민주권, 표현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인류의 사명 프로그램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이 선언은 온 유럽에서 유례없는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미의 자유운동과 함께 세계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근대 계명주의 패러다임이 바이오로 정치에서도 확실히 관철되었다. 종교를 탄압한 혁명. 종교의 위치는 프랑스와 북아메리카에서 크게 달랐다. 북아메리카에서 종교는 하나의 주정부나 특정 종교와 동일시되지 않았다. 모든 종교 공동체들은 국수적인 국가 교회를 처음부터 거부했고 신앙 공동체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간의 관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가 교회와 동일시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부체제를 배척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1789년 국민의회는 구체제 조직인 교회를 탄압하는 조처들을 결의했다. 교회 재산은 국가로 기속되고 성직자들의 복금은 삭감되고 국고에 환수되었다. 수도원은 폐쇄되고 해산되었고 수도 서원은 금지되었다. 교구들은 새로이 구획되었다.
사목자는 지역의 모든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교는 행정당국에 의해 선출되고 주교 자문회의는 사제들과 평신도들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의 갈리아주의 자유정신에 더한 로마에 예속되지 않은 국민교회가 되었다. 성직자의 저항은 탄압되었고 모든 성직자들은 공민헌장 준수를 서약해야 했다. 서약을 거부한 자들은 직책을 박탈당하고 반혁명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9월 대학살의 희생자 1100명부터 1400명까지 그 가운데 약 300명이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추방되었고 수많은 사제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프랑스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부터 사제와 수도자들에 대한 더욱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과거와의 총체적 단전. 혁명의 급진파들은 사회 질서와 사회의 모든 제도를 오로지 이성에 입각하여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총체적인 새로운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왜 이처럼 과거와의 총체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개신교 종교개혁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중세적, 봉건적, 성직자 중심적 구체제들을 무너뜨린 것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민계급이 이룬 집정 내각은 나폴레옹에 의해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자유, 평등, 형제애의 이상을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짓밟고 있었다. 1815년 워털루 참패를 당할 때까지 그는 인간성을 질식시켰다. 오래전에 형성된 국가적 원리는 근대 유럽의 불행한 국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사했다. 국수주의는 국가를 최고 가치로 선언했고 끊임없이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유혈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프랑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혁명의 가치의 선포자와 담지자로서의 신뢰성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다. 국수주의는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제국주의 안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의 팽창, 러시아의 확장,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아프리카 지배, 일본의 패권.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종교와 교회는 프랑스의 혁명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성직자를 상실했다. 약 4만 명의 성직자들이 망명을 했고 2,000명에서 5,000명까지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추방되며 수천 명이 해직을 당했다. 상당히 자주적인 프랑스 교회 전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혁명적이고 로마 교황 중심적인 노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렇지만 교회는 1789년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사회적 환경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은 교회 자체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1. 교회와 성직자 중심 사회와 문화 대신 세속화된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었다. 2. 신앙 고백, 성사 등을 갖춘 그리스도교 종파 대신 국가적 시민 종교가 생겨났다. 3. 가톨릭 민중 신심은 크게 쇠퇴하고 현저한 탈그리스도교 현상, 그리스도교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7.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명. 옛날로 돌아가기 복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온 전쟁의 공포를 겪은 후 좋았던 옛날에 대한 동경이 강력하게 대두했다. 가톨릭 영역뿐 아니라 개신교 영역에서도 예전 패러다임을 복구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행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수주의라고 지칭했다. 복고는 노골적인 구호가 되었다. 교황청은 나폴레옹에 의해 소멸되었던 교황령을 1815년 거의 완전히 되찾았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다시금 국가교회가 되었다.
개신교회도 복고를 향해 달려갔으나 길은 달랐다. 그들은 정통신앙 고백, 신조주의를 다시 끄집어냈다. 독일에서는 신경건주의와 더불어 루터교의 신정통주의가 생겨났다. 퇴행적인 정통주의자들은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거의 깨닫지 못했다. 반혁명의 막간극. 지나치게 합리주의적이고 비종교적인 계몽주의를 배척한 반대 운동들은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운동이었다. 1790년대 낭만주의도 근대의 발전 과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복고시대의 낭만주의는 거대한 국제적 운동이 되었고 신앙심이 크게 부흥했다. 하지만 역행운동은 가톨릭 진영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동료시키거나 흡수해버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낭만주의와 정치적 복고는 1848년 이래 반혁명, 혁명을 반대하는 그런 혁명의 막간극, 중간에 잠시 일어난 연출된 막간극이었다. 왕권과의 연대도 곧 사라졌다. 19세기에 바로 산업혁명이 거시적에 관철되어 근대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본적 변혁. 자연과학은 기술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수학과 실험에 근거한 새로운 학문과 기계기술, 피뢰침, 방적기술, 기계 배틀, 기관차, 기선, 전기배란 뜻이죠. 기선, 전보 등은 세상을 밑바탕에서부터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에는 인구 폭발이 수반되었다. 이것은 향상된 의료적 조치와 위생, 농업혁명, 식량 증산, 해외 무역의 증가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 모든 것은 도시화를 촉진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러시아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다. 산업화는 과학기술, 생산방법, 에너지, 운송, 시장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정신상태 영역에서도 새 시대를 여는 근본적 변혁을 의미했다. 어두우면 무산계급의 참상. 산업혁명의 사회적 결과들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국민 총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대중의 빈곤도 제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계급 대립이 생겨났다.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비참한 주거 환경,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때때로 기계 파괴운동을 비롯한 자포자기식 돌출 행동을 야기했다. 산업화는 바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산업 부분들의 불균형 발전이 고착되었고 산업화된 국가들과 저개발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생겨났으며 전통적인 가치, 사회체계가 끊임없이 침식되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제 어디서나 교육받고 재산을 소유한 시민계급의 주도 아래 국가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가 관철되어 나갔다. 엄청난 지위 상승을 이룬 시민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점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지만 노동자 계급은 고유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꼴지은 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였다. 두 사람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변정법적이고 역사적인 유물론의 세계관을 선포했다. 19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두 분 제가 썼네요. 사회주의는 곧 국제적 운동이 되었다. 이제 갈수록 관건이 된 것은 그저 개인의 자유 대신 사회 정의와 그와 결부된 더 정의로운 사회 질서였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 1. 인식불능. 교회들은 전통적 패러다임의 교체 속에서, 교폐가 아니라 교체 속에서
자신에게 몰두해 살아가고 있었고 급격한 발전 과정의 소용돌이를 깨닫지 못했다. 이 자선사업과 교회 건축, 성직자들과 신앙 공동체들의 인도적 행동은 절망에 처해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중교육을 위해 종종 교회 건축을 학교 건축과 결부시켰다. 3. 교회 단체들. 19세기 산업국가의 교회 안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선언에 의해 가능해진 결사 현상이었다. 많은 교회 단체들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했다. 4. 그리스도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개인이나 작은 집단들은 그리스도교를 산업화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새로이 정의하고 실천하려고 시도했다. 5. 사회주의와의 대결. 교회는 자기 쇄신과 사회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교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 주도의 재그리스도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계급적이고 집합적인 낡은 사회 질서 안으로 다시 통합시키고자 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스킹의 아주 탁월한 저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요약 소개는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간이었습니다.